콰트로의 마스코트인 도마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오 박지훈입니다. 저번 아우디 역사 1편에 이어 오늘은 아우디 역사 2편입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우디는 1932년 독일 작센에 있던 4개의 브랜드가 합병하면서 탄생한 브랜드로 그룹의 이벤트! 독일 작센에 있던 4개의 브랜드가 합병하면서 탄생한 브랜드로 폭스바겐 그룹의 산하 브랜드로 들어가면서 아우디로 회사명을 바꾸고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 아우디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 폭스바겐은 4기통 엔진을 기반으로 한 전륜구동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전쟁 전에 4기통 전륜구동 자동차를 생산해 큰 인기를 끌었던 데카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데카베를 기반으로 전륜구동 자동차를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지원하면서 폭스바겐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루드비히 크라우스를 아우디의 생산 책임자로 위임했고 모든 차량의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담당하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1968년 드디어 아우디의 이름으로 제작된 첫 아우디 시리즈이자 아우디 A6의 할아버지인 전륜 기반 중대형 고급 승용차 아우디 100을 출시하며 브랜드로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출시하자마자 엄청난 판매량을 보였는데요. 전륜 기반의 4도 세단과 쿠페형으로 제작되었고 세련된 외부 디자인과 실내는 중대형 고급차에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고급차이자 스포츠성을 지니고 있던 아우디 100은 1976년 2세대 모델을 내놓으면서 아우디의 대표적인 중형 세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폭스바겐과 같은 국민차 브랜드로 인식되던 아우디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점점 인식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후 1994년 지금의 아우디 A6로 이름을 바꿔 현재까지 큰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972년 아우디 100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을 내놓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디 A4의 전신인 아우디 80입니다. 4기통 엔진을 탑재했고 데카베의 플랫폼을 다듬어 제작한 소형 자동차인데요. 아우디 100과 같은 성능을 지녔고 6년 동안 100만 대 이상 판매되며 1세대를 시작해 4세대까지 생산 후 아우디 A4로 이름을 바꾸고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며 아우디라는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킨 중요한 모델입니다. 아우디는 경쟁 브랜드보다 성능과 디자인 그리고 신기술 개발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보였는데요. 1972년 포르쉐에서 개발 책임자였던 포르쉐 박사의 외손자인 페르디난트 피에이가 아우디의 기술개발부에 입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피에이는 대표적으로 아우디 하면 떠오르는 4발 달린 도마뱀 콰트로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콰트로는 라틴어로 4를 뜻하며 사륜구동을 상징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1970년대까지 대부분의 고급차들은 후륜구동을 고집했는데 자동차의 앞뒤 무게 균형을 50대 50으로 맞출 수 있고 코너링과 승차감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륜구동 자동차들의 치명적인 단점, 눈이나 빗길에서 조금만 속력을 내면 자동차 뒷부분이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점이 역시나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PA는 눈과 빗길에서도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 콰트로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1980년 아우디는 제네바 모터쇼에서 최초로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한 아우디 콰트로를 선보이며 고급차의 후륜구동 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구동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최초의 아우디 콰트로는 터보차저를 장착한 쿠페 스타일로 스포츠카 5기통 엔진을 장착했으며 배기량 2144cc의 200마력을 냈고 최고 속도는 시속 222km, 제로 100은 7초였으며 또 주행 상황에 따라 4개의 바퀴에 자동적으로 가장 적절한 동력을 배분할 수 있고 차량의 접지력과 구동력을 극대화했으며 도로 상태에 맞게 자동으로 동력을 분배해 안전성은 물론 돌발 상황에서도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아우디의 기술개발부의 책임자였던 PA는 콰트로 시스템을 모든 아우디 시리즈에 적용하며 많은 판매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마케팅 홍보 전략을 내세우는데요. A6의 전신인 아우디 100 CS 콰트로가 핀란드 카이폴라에 위치한 경사 37.5도의 피카보리 스키 점프대를 올라가는 광고를 시작했고 이후 모든 아우디 광고에는 눈이나 빗길 운전에서 안전하고 스포티한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우디 하면 콰트로 라는 인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되었죠. 콰트로의 성공 이후 1988년 아우디의 회장으로 취임한 PA는 다양한 신기술을 차량에 적용하며 아우디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했는데요. 1989년 아우디는 터보 디젤 직분사 엔진을 선보였고 1993년에는 충격에 더 강하며 무게는 훨씬 가벼운 알루미늄 프레임인 ASF를 개발해 다음 해인 1994년
제네바 모터쇼를 통하여 아우디는 새로운 프리미엄 모델인 아우디 A8을 선보입니다. 아우디 A8은 벤츠의 S클래스, BMW의 7시리즈를 겨냥한 대형 세단으로 차체를 100%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경쟁 차종들보다 30% 이상 경량화를 했고 V8기통 엔진을 장착해 럭셔리 대형 세단 계열에 합류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럭셔리 대형 세단은 벤츠 S클래스가 장악하고 있었고 소형, 중형 세단은 BMW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우디 A8은 경쟁 시장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자동차 브랜드로서 늦게 시작해 경쟁력이 부족했지만 PA는 많은 기술을 적용해 아우디를 현재 독일 3사라고 불리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죠. 아우디의 슬로건인 기술을 통한 진보는 PA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이후 아우디는 슈퍼카 브랜드인 람보르기니, 고성능 모터사이클 브랜드 두카티를 인수하면서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입니다. 2005년에는 아우디 최초의 SUV Q7을 시작으로 SUV 라인인 Q 시리즈를 선보였는데 잠깐만, Q7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접해봐서 아는데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적재 공간이랑 이제 좀 실내 공간이 넓다 보니까 가족 단위한테 참 좋은 차였어요. 제 기억에는 사실 뭐 젊은 분들의 감각에는 좀 미치지 않는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 타고 다니시잖아요. 이 뭔 개소리야! 2006년에는 아우디의 자회사인 람보르기니와 기술을 공유해서 제작한 고성능 스포츠카이자 슈퍼카인 아우디 알파를 연이어 출시하며 엄청난 인기와 큰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막장 중에 개막장, 배출가스 조작 사건인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아우디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디젤차의 경우 질소 화합물 등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을 세계 각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동차에 매연물질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각 나라의 정부는 디젤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검사해서 제한 규정에 적합한가를 통제하고 있는데요. 2015년 미국 환경보호청은 폭스바겐 그룹 차량들을 조사하던 중 검사 전후의 배출가스량이 다르다는 걸 알고 미국 정부에게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에 폭스바겐 그룹은 그럴 일은 절대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나섰죠. 폭스바겐이 그룹이 계속해서 부인하자 환경보호청은 몇 번의 실험 끝에 폭스바겐의 차량들이 환경규제 검사 전후로 배출가스량이 무려 4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한 후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디젤 차량에 배출가스 조작장치 소프트웨어를 장착했다고 미국 정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차가 테스트 기계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산화질소 배출을 줄여주지만 실제 운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산화질소 배출 증가를 허용해 엔진 성능을 개선해 연비를 좋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 운전을 하면 산화질소를 허용치보다 최고 40배까지 뽀어냈습니다. 증거 자료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자 결국 버틸 대로 버티던 폭스바겐 그룹은 2015년 9월에 1100만 대의 폭스바겐의 모든 차량들과 아우디에서 제작된 2000cc 디젤 차량에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음을 인정했으며 이 일로 자동차 업계의 거물인 폭스바겐의 회장이자 최고 책임자 마르틴 빈터코르는 사과하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각 나라 정부는 폭스바겐 그룹사의 모든 차량을 리콜 조치 후 판매 금지를 내리고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산하 브랜드인 아우디 포르쉐를 포함해서 말이죠. 결국 폭스바겐 그룹은 모든 자동차의 생산을 멈추고 수십 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디젤 게이트 여파로 저조한 판매를 보이고 있으며 아우디는 디젤 게이트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로 낙인 찍혀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를 예전 전성기의 모습으로 되돌릴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끝으로 아우디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영상 기대해주세요. 미국의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영상이 궁금하시면 왼쪽 상단을 클릭, 미국의 자동차 브랜드 크라이슬러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왼쪽 하단을 클릭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을 놓치기 싫으시면 구독과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